계절이 바뀌는 시기 환절기. 요즘 감기로 고생하는 분들 참 많죠. 일교차가 커지면서 우리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각종 기관지 염증도 유발하게 됩니다. 환절기에 대비해 기관지 관리법 익혀두고 우리 기관지 건강하게 지켜볼까요? 환절기 감기 원인은 바로 바이러스. 환절기 감기의 원인은 바이러스입니다. 독감과는 그 증상과 원인이 다른데요. 감기를 유발하는 바이러스는 약 100여 종이 넘기 때문에 주의가 더 필요합니다. 평소 청결한 생활 습관을 지켜주세요. 환절기에는 항상 구강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외출 후 손발을 꼭 씻어주세요. 각종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기본 수칙입니다. 여름철 습도가 높다가 메마른 가을이 되면 기관지가 건조해져서 바이러스에 감염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평소 하루 약 2리터의 수분을 섭취해서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세요. 충분한 수면 시간을 갖는 것은 면역력 증가의 필수 요건입니다. 무리하지 않고 되도록 밤 10시 이전에는 잠자리에 들어주세요. 비타민과 미네랄을 음식을 통해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영양이 부족할 경우 영양제로 보충해주세요. 특히 기관지가 좋지 않다면 도라지와 배가 도움이 된답니다. 환기를 통해 집안의 묵은 공기를 내보내주세요. 그리고 청소를 자주 해서 먼지와 곰팡이 등을 없애 깨끗한 환경으로 만들어주세요. 기관지 질환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이상 징후가 있을 때는 조기에 발견해 전문의와 꼭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변해가는 계절에 당황하지 말고 건강을 꼼꼼히 챙겨서 기관지 보호해주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사랑니가 있죠. 보통 1개에서 4개 정도가 자라며 구강 내 공간이 부족하거나 턱뼈의 공간이 작아 비뚤어지거나 내복된 상태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발치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사랑니 발치 후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볼게요. 발치 후 입안에 거즈를 물려주는데요. 상처 부위를 압박해 지혈하는 역할을 합니다. 완벽한 지혈을 위해서 힘들더라도 거즈를 2시간 동안 꽉 물고 있어주세요. 사랑니를 발치한 후에는 통증과 붓기가 발생할 수 있어요. 통증과 붓기를 가라앉혀주기 위해서 얼음찜질을 해줘야 합니다. 약 5분 정도 얼음찜질 해주세요. 발치 후 상처 부위 때문에 양치질을 소홀히 하는 분들 많으신데요. 사랑니 발치 후에는 양치질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단 사랑니를 발치한 부위는 건드리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양치질을 하지 않아 구강 내 세균이 번식하게 되면 발치 부위가 회복되기도 전에 세균에 감염되는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한 잔, 한 개비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수술 부위의 회복을 더디게 만들어 염증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큰 통증이 없더라도 음주와 흡연은 금지입니다. 사랑니를 발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발치 후 주의사항을 잘 지켜야 이후 염증이나 다른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아요. 사랑니 발치 후 관리 신경 써주세요. 야외 활동이 많아지면서 진드기를 조심해야 하는데요. 전염병을 옮기는 진드기는 보통 숲이나 들판에 사는 경우가 많고 4월에서 11월까지 활동하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작년 전국적으로 야생 진드기로 인한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환자가 259명이 발생했고 이 가운데 47명이 사망했습니다.
야생 진드기를 예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숲이나 들판으로 갈 때 긴팔, 긴 바지, 모자 등을 착용하고 소매는 단단히 여미고 바지는 양말 속에 넣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야외 활동 및 작업 시에는 진드기 기피제를 옷에 뿌려주세요. 진드기뿐만 아니라 다른 벌레들도 쫓을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돗자리를 사용하고 난 후에는 꼭 털어주고 물로 씻어 햇볕에 말리는 것이 가장 좋겠죠? 야외 활동 시 겉옷이나 가방 등을 풀밭 위에 올려놓는 것도 위험합니다. 진드기가 어느 순간 가방과 옷 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야생 진드기가 반려견에게 달라붙어 감염될 수도 있으니 산책 시 풀밭을 피하고 반려견에게는 진드기 기피제를 반드시 뿌려 신경을 써줘야겠죠? 당연히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피하고 수풀이 우거진 곳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는 입은 옷을 털고 바로 세탁해줘야 합니다. 야외 활동 후 발열과 두통, 근육통 등 감기나 독감 비슷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대체로 긴 잠복기 탓에 진드기에 물린 것을 모를 수 있지만 야외 활동을 한 후 2주 내에 독감 증상 발생 시 진드기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야생 진드기가 옮기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을 예방하는 백신이나 치료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예방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모두 진드기 조심하고 즐거운 야외 활동 하시길 바랍니다. 생화는 조화가 따라올 수 없는 생동감과 자연스러움이 있지만 다루기가 꽤 까다롭고 형태를 잡기 어려워 전문가가 아니면 부케를 만들기 꽤 어렵게 느껴지죠. 오늘은요, 간단하게 부케를 만드는 법 알려드릴게요. 쨍한 컬러감의 부케는 야외 촬영에서 특히 빛을 발하는데요. 오렌지빛 튤립을 메인으로 부케를 만들어 볼까요? 튤립, 샌더소니아, 페니쿰, 리본, 플로랄 테이프, 지철사, 가위. 사용될 꽃과 소재의 부케 손잡이 부분 아랫잎들을 정리해 주세요. 전체적인 형태를 생각하면서 라인이 예쁜 튤립 하나를 메인으로 하나씩 위로 겹쳐서 잡아줍니다. 줄기는 서로 얽히지 않도록 일자로 잡아주세요. 꽃에 예뻐 보이는 모양을 봐가면서 잡아줍니다. 샌더소니아를 부케 형태에 맞게 포인트로 사이사이에 넣어주세요. 꽃의 높나비를 다르게 해줘도 예뻐 보이겠죠? 페니쿰을 넣어서 싱그러운 느낌을 더해줍니다. 지철사로 단단히 고정한 후 잡았을 때 손가락 마디 하나 정도 남는 위치에서 줄기를 일자로 잘라서 밑단을 정리해주세요. 어울리는 리본으로 줄기를 묶어서 부케를 완성해줍니다. 튤립 하나와 샌더소니아를 어울리는 형태로 잡아준 후 부토니의 줄기를 플로랄 테이프로 감아서 고정해주세요. 자석핀이나 옷핀을 꽂을 위치를 잡은 후 줄기 아래쪽을 자릅니다. 그럼 어울리는 리본으로 줄기를 묶어 완성! 튤립은 온도에 민감한 꽃입니다. 빛을 보거나 온도가 높으면 꽃잎이 벌어지고 빛이 없는 실의 냉선은 꽃잎이 오므라듭니다. 꽃의 변화에 따라 사진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걸 경험해 보세요. 셀프 웨딩이 유행하는 요즘, 어렵지 않은 튤립 부케와 부토니의 만들기 도전해 보세요.